문제는 이 선수들을 데려올 때 쓴 이적료의 1년치 연봉까지 다 합쳐도 은돈벨레 데려올 때 쓴 한 명, 이 은돈벨레 한 명 데려올 때 쓴 이적료보다 싸다는 거예요. 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손흥민이 결장한 토트넘이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극도로 부진한 경기 끝에 0대3으로 졌습니다. 1차전, 2차전 도합 0대4 완패. 반면 2009년에 창단한 라이프치히는 안정된 경기력으로 토트넘을 물리치고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사상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네이버에 들어가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손흥민 복귀가 떠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축구 소식 맨날 챙겨보는 사람들한테는 얼토당토 아는 얘기라는 게 좀 보이지만 가끔 축구 즐기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복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좀 괜히 짠했어요. 검색어 순위 올라가 있는 거 보면서 다들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공감도 되고. 하지만 현실은 뼈붙는 데만 2달이 걸린다고 하니까 4월 중 복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손흥민이 다친 사이에 토트넘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 사이에 2개 대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FA컵 그리고 오늘 챔피언스리그까지.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토트넘처럼 탈락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도 출전을 못했고 벤치에서 대기만 했고요. 결과는 발렌시아의 패배였습니다. 가메이로가 2골, 페란이 1골을 넣었지만 요즘 미친듯이 골을 넣고 있는 일리치치한테만 4골을 허용하면서 졌어요. 아탈란타의 1, 2차전 도합 4대8로 밀리면서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토트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패배로 토트넘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뒤 치른 6경기에서 1무 5패 1무 5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 커리어로 보면 35경기 만에 가장 오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6경기 연속 무승. 반면 1987년생, 그러니까 박주호, 문근영 같은 분들하고 이제 동갑이죠. 나겔스만 감독.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한 최연소 감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로 만 32살 231일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젊네요. 라이프치히는 감독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젊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의 평균 나이가 23.5세였다고 합니다.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를 상대한 무리뉴 토트넘의 경기 내용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많은 게 답답한 상황에서 치른 시합이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시소코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이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산체스, 데이비스 그리고 베르베인까지 이탈을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뭐 정말 부상자들로 팀을 꾸리는 게 훨씬 더 센 수준이죠. 뭐 풀전력이어도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가 라이프치히인데 솔직히 지금 멤버로 독일 원정에서 멀티골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홈에서 1대0으로 졌기 때문에 최소한 2골을 넣어야 되는 토트넘이었는데 전후반 내내 상대 페이스에 밀려서 이제 끌려다니다가 이렇다 하면 득점 찬스도 없이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공 오래 끌지 않고 간결하게 속공 전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쏙쏙 3골을 뽑아갔고요. 그야말로 토트넘의 완패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멍 뚫린 스쿼드로나마 선수들이 제기량을 발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주전 다수가 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어요. 루카스 모우라, 델레알리 같은 공격수들은 제대로 스프린트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아주 따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몸값이나 커리어만 비교하면 토트넘 선수들이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한된 스쿼드로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거의 뭐 4일 간격으로 계속 뛰다 보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게 두 팀 스쿼드를 비교해 보면 토트넘이 뒤질 게 딱히 없다는 겁니다. 보시는 표는 라이프치히가 주요 선수들을 영입할 때 썼던 돈과 올 시즌의 기록인데 보시면은 이 주요 선수들이 몸값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돈을 써서 모은 선수들이 올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들을 펼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을 데려올 때 쓴 이적료의 1년치 연봉까지 다 합쳐도 은돈벨레 데려올 때 쓴 한 명, 이 은돈벨레 한 명 데려올 때 쓴 이적료보다 싸다는 거예요. 양팀 감독 연봉도 이제 비교 불가 수준이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 내용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토트넘은 이 빅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카우팅과 어떤 그 영입 전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평점 보고 가겠습니다. 라이프치히 선수들을 선발 중에서 은쿠쿠 한 명 빼고 전부 7점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로셀소 한 명만 7점이 넘어요. 아주 상반된 평점이 오늘 경기 내용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로셀소가 최근에 경기력이 물에 올랐는데
팀 전체가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안타깝네요. 예, 주위에서 한두 명만 받쳐줘도 이게 성과로 연결이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알리와 모우라가 피로에 쩔었다 쳐도 라멜라가 질질 끌고 윙크스는 어쩔 줄 모르고 네, 좀 힘든 팀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무리뉴 감독은 오늘 3백을 내면서 양쪽에 공격적인 윙백을 투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지난 경기 쉬게 했던 이제 오리에, 그리고 왼쪽에는 한 달여 만에 출전하는 세스뇽. 아무래도 홈에서 1점을 잃고 왔기 때문에 2차전에 선제골을 넣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10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필 오늘이 오리에가 몸이 좀 무거운 날이었어요. 뭐 안 무거운 날이 언제였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맨체스터 시티에서 임대해온 앙헬리노가 라이프치히 왼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이 선수한테 뒷공간을 거의 털렸습니다. 전반전에. 라이프치히가 그 공간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도 무리뉴 감독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동기부여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주말에 맨유하고 경기를 갔는데요. 현재 맨유가 승점 45점으로 5위, 토트넘은 41점으로 8위입니다. 두 팀의 상황은 여러모로 상반되는데요. 맨유가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 토트넘은 최근 6경기 무승입니다. 손흥민 빠지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맨유가 최근 10경기에서 8경기 클린시트. 대단하네요. 네, 토트넘은 7경기 연속 유실점입니다. 한 번도 클린시트이 없어요. 나란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페르난데스를 데려온 두 팀이지만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흥한 반면에 토트넘은 제드송 페르난데스로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죠. 토트넘 입장에서 여러모로 참 답답한 3월입니다. 주말 맨유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요. 브루노 감독 속 터질 것 같습니다. 은담이라도 그렇고. 참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그런 시기네요.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괜히 또 자책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볼리TV 소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